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된 가운데 백신 접종에 대한 세부 계획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1분기 백신 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는데 65세 이상 고령층은 접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세진 기자, 그러니까 1분기 접종 대상자 중에 65세 이상 고령층은 아예 빠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미만 대상자에게만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분기 우선 접종 대상자인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가운데 만 65세 미만의 경우에만 백신을 접종받게 되고요. 정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백신 효능에 대한 추가 임상 정보를 확인을 하고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접종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임상 결과가 부족하다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해외 네. 각국에서 고령층 백신 접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65세 이상 고령층은 백신 효능이 없다고 봐도 괜찮은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단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명백히 효과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백신의 효능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 입증이 부족하고 식약처 품목 허가 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사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기재된 점을 감안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 논란은 국민과 의료인의 백신 수용성을 떨어뜨려 접종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1분기 때 접종 대상자에 빠진 65세 이상 접종 대상자들은 언제 접종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당초 정부가 추정한 전국 요양시설 관련 접종 대상자는 65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 가운데 65세 미만 1차 접종 대상자는 27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요. 나머지 37만 명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접종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일단 정부는 백신 효능에 대한 추가 확인을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접종 일정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로서는 이들은 2분기 접종이 유력하지만 나머지 백신 공급 일정에 따라서 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나머지 접종 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양시설 관련 대상자 이외에 1차 접종 대상에 속하는 대상자들은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코백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은 계획대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5만 5천 명에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고위험 의료기관 의료진과 코로나19 방역 요원 그리고 역학조사관 같은 1차 대응 요원 7만 8천 명은 3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 지역별로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1분기 접종 대상자들이 고위험군에 속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에서 자체 접종을 하게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요양시설은 방문 접종이 가능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관할 보건소에 방문을 해서 직접 접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방역요원이나 역학조사관 같은 1차 대응 인력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또 자체 접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9월까지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만 첫 접종 일정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접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역별 접종 준비도 차질이 없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1분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서 이세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